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6단원으로서 안전한 삶과 미래 기술에 대한 단원입니다. 이 6단원은 또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 안전. 둘째, 산업재해 위기 탈출 프로젝트.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기술과 직업 전망. 넷째, 인간,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발전. 자,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1번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 안전, 이 단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로서 자동차 사고의 발생 원인을 알고 올바른 자동차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처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열기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 4단 컷으로 되어 있죠. 이 그림 컷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행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더니 출발하면서 식사를 해서 식곤증 때문에 더 그런가 봐요. 아버지, 졸음운전은 위험한 거 아시죠? 피곤한 운전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졸음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기 봐, 졸음쉼터 표지판이 있어. 그래요, 여보, 저기 가서 잠시 눈을 붙여요. 운전자가 졸음쉼터에서 쉬지 않고 운전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보자.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면 차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도로상에서 위험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방지책으로서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또는 과속방지턱이 있죠. 그리고 어린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반사경 설치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보게 되면은 저 SK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들어올 때 굴다리가 있죠. 그 굴다리를 통해서 물론 차가 일방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도 보게 되면 반대편 굴 쪽에서 굴 입구 쪽으로 바깥쪽으로 차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반사경이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바로 반사경 설치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 자동차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충돌로 인해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또는 보행자가 다치겠죠. 아니면은 다른 교통기관과 충돌하는 사고, 이런 사고를 가리켜서 자동차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사람이 아닌 다른 교통기관들, 다른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물건들과 부딪힐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자동차 사고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자, 지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인적 요인,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에 날씨에 의해서 비나 눈이 왔을 때 또는 바람이 많이 불 때 또는 그 차량에 의해서 또는 교통 환경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단독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복합적인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왜 났는지 그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적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적사고에 의한 사고 중에서 지금 운전자의 행동,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원인이에요.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차선 위반이죠. 지금 파란색 차가 중앙선 차로를 넘어서 반대편 차로 쪽으로 넘어감으로써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입니다. 차선 위반이죠. 다음에 오른쪽 사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신호 위반입니다. 자, 지금 노란색 차는 파란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당연히 직진이죠. 자, 그런데 이쪽 파란색 차를 보게 되면 파란색 차는 지금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함으로 인해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러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도 위반 사고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로에서는 60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왼쪽에서는 속도 위반을 통해서 지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안전거리 미확보. 이 차량을 보게 되면 지금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서로 추돌이 일어난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 안 되죠. 자, 운전 중에 통화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 자,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 이러한 것들이 다 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들입니다. 또 다른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입니다. 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건 절대 안 되죠. 다음에 보행자에 의한 사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죠. 그리고 시야 장애 요인으로서 지금 앞에 노란색 버스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반대편으로는 빨간색 승용차를 못 보고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야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단횡단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다음에 보행하는 중에 스마트폰 이용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보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평소 자신의 보행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건너지는 않는지, 또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뛰면서 건너지 않는지, 또는 우리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옴에도 불구하고 건너오는지 아니면 무단횡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자기의 보행 습관을 한번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날씨에 의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인적 요인에 의해서 살펴봤죠. 자, 다음은 날씨에 의한 요인이에요. 자, 날씨는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안개 낀 날, 그리고 바람 부는 날. 자, 이런 날씨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이 속도를 감속하는 이러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비 오는 날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야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에 수막 현상, 이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 타이어하고 이 사이에 빗물로 인해서 막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 오는 날에 있어서 안전운전의 요령을 보겠습니다. 자, 앞을 밝혀주는 이런 전조등이라든지 또는 안개등 등은 반드시 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마모가 됐으면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안전거리를 좀 더 확보해 줘야 돼요. 다른 날보다도.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이런 운전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눈 오는 날입니다. 자, 눈 오는 날은 역시 눈길과 빙판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미끄러진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이때도 역시 속도를 줄이는 것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개 낀 날을 보겠습니다. 안개 낀 날은 역시 시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이럴 경우에 안전운전 요령으로서는 감속운전,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서행운전, 그리고 전조등하고 안개등, 그리고 차의 폭을 밝혀주는 차폭등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바람이 몹시 많이 부는 강풍 부는 날. 자, 강풍에 의해서 차선이 이탈할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운전대 꼭 잡고서 운전하고 강풍할 때는 서행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요인에 의한 사고입니다. 차량 요인의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이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타이어 펑크라든지 또는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급발진 사고. 뭐 급발진 사고는 좀 아직까지도 잘 규명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 급발진 사고, 그리고 오르막길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작동하지 않아서 미끄러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차량 요인인 사고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이런 사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특히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럴 때는 차량의 결함이 큰 경우에 사고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운전 중에도 차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심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졸음 쉼터죠. 이게 국도나 또는 고속도로에 보게 되면은 일반 휴게소 외에 휴게소까지 거리가 멀으니까 그래서 졸음 쉼터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휴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로서 회전 교차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든지 또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자, 이런 회전 교차로 보게 되면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저속으로 교차를 통과하는 이런 교통체계예요. 자, 우리 학교 주변에도 있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학교 그 굴다리 그쪽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이런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졸음쉼터나 회전교차로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뭐 예를 들면은 그 야간 걸널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명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바로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죠.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넛지 효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넛지 효과. 이 넛지 효과를 이용해서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넛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회전하는 도로 구간이잖아요. 회전하는 도로 구간인데 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러한 선의 간격을 보십시오. 선의 간격을 보게 되면은 곡선 구간이 여기 심한 부분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른 데는 선의 간격이 30m, 뭐 20m 그런데 여기는 10m로서 상당히 간격이 좁죠. 자, 이것은 바로
운전자가 커브를 회전할 때 속도가 높아지는 착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도를 줄이겠죠. 이렇게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너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이런 응급 대처를 통해 가지고서 2차 또는 3차 사고를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는 바로 정차를 합니다. 바로 정차시킨 다음에 사고 난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를 시켜야지만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옮기지 않고 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뒤에 오는 차량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요령으로서 보게 되면은 보통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트렁크 쪽에 이런 안전 삼각대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삼각대를 사고 차량 후방 쪽에 이쪽에 설치를 해줘야지만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면서 앞차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119나 또는 112 또는 보험회사 연락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힘든 것이 이런 후유증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후유증을 발생하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자동차 사고를 목격했어요. 이럴 때 대처 요령입니다. 자,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고 부상자를 도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만약에 사고 현장에 휘발유나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담배불이라든지 또는 정화라든지 이런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갖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 뺑소니를 목격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뺑소니한 차량의 번호 그리고 차종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또 승용차에서도 그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색깔은 어떤지 또 그 차의 특징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응급대처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즉각 정차하는 것. 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침착하게 교통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비상등을 켜고서 사고 지점이나 또는 부근의 안전한 곳에 즉시 정차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응급조치입니다. 탑승자하고 그리고 보행자가 다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서 응급조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신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자, 사고가 났을 때 그 정황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정황 증거는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얼마만큼 손상됐는지 또 얼마만큼 파손됐는지 이런 형태 등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자, 119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게끔 기도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지 호흡을 확인하는 것. 다음에 제대로 호흡을 통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구조 차량이 왔을 때 차량 이송까지 지켜보고 도움을 줘야 되겠죠. 자, 함께 해보기로써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도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어떤지 자, 이렇게 토의해 보는 건데 여기 써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나 범죄 수사 등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외에 블랙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블랙박스 녹화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운전보다 자동차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받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필요하면 가서 점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매일 차량 운행하기 전에 하는 점검을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느냐? 외부 상태, 그리고 각각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기능에 대한 점검, 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의 점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점검, 이것을 일상 점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상태가 어떤지, 바람의 상태, 또는 펑크난 것 이런 것도 일상적인 점검에 속하겠죠. 다음에 정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운행 거리나 연식, 자동차 출고된 그 날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식에 따라서 정해진 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 외관 검사나 또는 정밀 검사를 받아서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고장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받음으로써 차량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점검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를 보겠습니다. 공기압에 대한 점검입니다. 보게 되면은 자, 이 도로죠. 여기가 도로고, 그리고 왼쪽 그림, 제일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공기압이 너무 낮음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하고 접촉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적정 공기압 보게 되면은 접지 쪽이 비교적 타이어 이 왼쪽과 오른쪽 이 사이에 적당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은 도로하고 타이어하고 접촉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평균보다 낮으면은 마모의 원인, 마찰에 의해서 닳는다는 거죠. 너무 높으면은 외부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요즘 주유소에 타이어 공기압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있고, 또 너무 공기압이 낮으면은 바람을 더 넣어주고, 또 너무 높으면
빼기도 이렇게 합니다.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주행 직전 또는 주행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계기판에 대한 점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동차 계기판에 요것은 타이어 공기압, 요거는 엔진의 경고등, 다음에 요거 사람 누워있는 듯한 이런 표시는 에어백, 경고등, 다음에 요거는 오일, 엔진에 들어가는 오일의 압력, 경고등, 그리고 냉각수 온도라든지 또는 여기에 주차했을 때 브레이크, 다음에 배터리 또는 제어장치 또는 급제동,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고등들이 있어요. 근데 경고등의 이 색깔이 있죠. 정상적일 때 작동 상태나 중요 정보를 표시할 때 이때 초록이나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이런 주의를 나타나게 되면 주황색으로 바뀌거나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빨강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주차 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엔진 오일에 대한 점검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엔진 오일이 어떤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렇게 뭐 몇만 킬로 이렇게 탔을 때 이제 그 센터 가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엔진에 엔진 그 본넷을 열게 되면은 이런 오일 게이지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 뺄 수 있어요. 잡아 빼면은 여기 풀과 로우라고 하는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 로우하고 풀 이 사이에 여기에 엔진 오일이 찍혀 있으면 적당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오래 타게 되면은 이런 엔진 오일이 조금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상에 따른 안전 운전을 보겠습니다. 자, 운전자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운행과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기상사건이 좋을 때하고 좋지 않을 때 이런 운행과 관리는 다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속도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눈이 많이 오는 경우 또는 결빙이 심한 경우 이때는 가능한 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또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안전운전 요령을 충분히 익혀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결빙 상태 또는 눈이 왔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밟게 되면 차가 돌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줄이는 이런 방식이 바로 안전운전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상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빗길 안전운전. 자, 빗길일 때는 감속한다. 20% 감속운전, 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주동 킴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또 물 웅덩이나 또는 수막 현상 주의해야 되고 창에 빗물이 내리기 때문에 이 와이퍼 점검해주고 시야를 확보해야 되겠죠. 자, 눈길 같은 경우 역시 주간에 전조등을 킴으로써 시야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에서 50% 정도 감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눈길 안전운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맑은 날 노면에 도로별 규정 속도보다 20에서 50% 이상 감속하기. 빗길이나 눈길이나 충분히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게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 그리고 핸들은 최대한 부드럽게 조작을 하고 급작스럽게 밟거나 급작스럽게 핸들을 돌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다음에 저단의 엔진 브레이크 사용과 잦은 기어 변경을 자제한다. 근데 요즘은 이 기어를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자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수동을 많이 써서 기어 변경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승용차들 보게 되면은 이런 기어 변경이 자동적으로
D라고 하는 쪽 드라이브 여기다 딱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어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눈길에서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저단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곡선로 진입할 때 진입 전에 감속을 해야 되는 거죠.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이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안개 낀 날 안전운전을 보겠습니다. 자, 안개가 끼게 되면은 교통 표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앞뒤 차량 확보가 많이 곤란해요. 그래서 안전운전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개등과 비상등은 반드시 켜고, 그리고 전조등 끈 상태. 다음에 1차선보다는 2차선, 3차선을 이용함으로써 보통 1차선이라고 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1차선이죠.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주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서 귀로 듣는 이런 청각 정보 얻는 것. 다음에 커브길을 진입할 때는 경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갑자기 정지하는 이런 것은 금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제품들의 기능과 개선점을 이야기해 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게요. 자, 지금 차량 안전 삼각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부분의 차량들을 다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차량 안전 삼각대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사고가 났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자, 개선된 방안을 보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서 자, 제시된 삼각대는 가시거리가 좋은 주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안개가 짙은 날, 야간에는 확인 효과가 낮다. 따라서 LED 조명을 활용한 점등형 삼각대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LED 같은 경우 또는 발광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야간에도 후속 차량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다음에 2차 사고 예방 물품 고안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